자, 얘들아 조용. 요즘 가족 금쪽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금쪽 수업이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 시아 양, 현이 양, 윤지 양 전부 다 눈물바다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정말 지금 내 얘기를 듣는데 그 보름달 봤던 그림이 생각나면서 그 우리 아빠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주책이었어요. 공감을 너무 잘해주셔서. 근데 막 너무 내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 그리고 누가 따뜻한 손이 막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표현이 느낌이 너무 좋다.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어머 아니 제 아니 제 얘기 좀 더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정식으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살 43개월 아윤이 아빠 조우종이고요. 우정 형님도 진짜 그 딸바보거든요. 대표 딸바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0살 홍현희 씨 아빠 제이슨입니다. 홍현희 씨 아빠 제이슨입니다. 네, 왜요? 아니 40살은 좀 빼주세요. 예, 홍현희 씨 아빠 또 노릇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홍현희 씨랑 제이슨 씨는 부모가 되기 전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좀 예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도 현실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너 그거 써먹으면 안 될 걸?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나니까. 맞아. 그렇죠. 역시. 너 그거 써먹으면 안 될 걸?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나니까. 맞아. 그렇죠. 역시. 지금 그 조우정 씨, 네. 뭐 자꾸 모르게 치려고 아니. 끼어들려고 이렇게 거예요? 몸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채널 A는 처음이시죠? 채널 A의 첫 출연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뭔가 채널 A에 도움이 돼야 된다.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제이슨보다 더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아니 근데 저는 항상 부담을 느껴요. 아니, 그래요. 아니, 저는 되게 수업 들으러 오는 진짜 약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지금 저 멘트 안 끝났는데 계속 쓰고 들어오시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들어야 돼. 마음이 부담스럽네요. 부모는 예.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부담스럽네. 너무 급해요. 예. 예. 자, 모두 출석 체크를 했으니까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야. 오늘은 또 뉴페이스 예, 두 분이 계시네요. 신입생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이슨. 네. 네, 저는 선생님 책을 2권 읽었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네. 그리고 화내는 아이, 욱하는 부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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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예요. 아니, 뭐, 그래도. 죄송한데 네. 저처럼 가만히 하는 계셨으면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네, 네.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아직 너무 긴장되네요.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되게 궁금해요. 저요? 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어머. 저 위를 누구예요? 자 누구예요? 너무 귀여워요. 퀴즈. 너무 귀여워. 과연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홍현이. 약간 정답 홍현이. 너무 귀여워. 근데 같아. 제 사진하고 하기에는 너무 사진이 흑백이고 네. 이제 이 맞습니다. 자리에 저고요. 예. 무슨 하여튼 운전대에 나간 거예요. 마지막 저 소녀 뭐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몇 살 때세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그쯤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던 네.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설쳤죠. 이 대회 나가서 몇 등 하셨어요? 1등 하셨어요? 했습니다. 1등 하셨습니다. 와.
근데 전 초등학교 때 얼굴이랑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눈이 엄청 네. 커요. 아니 그래서 제 초등학교 동창이 몇십 년 만에 저를 비행기 안에서 만났는데 저를 딱 보고 너 오은영 맞지? 이러는 거에서 내가 어머 이거 누구신데? 이랬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너 어떻게 똑같이 생겼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얼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얼굴이 저 얼굴이었다. 정말 자연미인이시구나. 아니, 타이밍 보조. 네, 타이밍 보조. 뚱뚱한. 네. 근데 너무 똘망똘망하고 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커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실 줄은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또 이렇게 미녀 삼총사와 또 호남 삼총사를 이렇게 또 만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런 사는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네. 너무 기쁘네요. 네. 인연이다 진짜. 네.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실지 벌써 우리가 기대가 돼요, 저 사진으로 인해서. 네, 네. 제가 원래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네. 와이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애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아이들만 보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다 하고 나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한 번 더 해야지만 이제 아이들 발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네. 우리들 고민을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좋다. 뭐 우리 뭐 정시아 씨는 뭐 고민 없으니까 우리 오 박사님에게 지금 예. 네, 이런 기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요즘 최고 고민이 이제 저희 큰아들이 이제 준우인데 13살이에요. Versus something.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산타 할아버지를 믿을 정도로 굉장히 순수해요. 12살에도? 네, 12살이고 키가 170인데 네? 무거운 짐은 항상 자기가 들어요. 든든해. 가정하구나. 네, 그리고 뭐 길 가다가도 뭐 학교에서 보안관 아저씨나 뭐 경비 아저씨나 어른들 만나면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저런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깊은 아이예요. 지금 고민이 아닌데. 잘 행복한 거야. 고민이 하나도 없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나 착하고 어른스럽고. 듣다 보니까 뭐. 자랑만 했네. 아니 근데 그런 아이가 불과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가끔 굉장히 낯선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소름. 네. 와, 나 소름 돋았어. 낯선 눈빛. 어떤 눈빛?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요즘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 항상 옆에서 뭐 연필도 깎아주고, 네 간식도 갖다 주고 그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일상인데 이렇게 방해된다는 눈빛으로 약간 찌릿 이거 있잖아요. 엄마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애기였는데. 그런 눈빛. 낯설다, 낯설어. 방해된다는. 그런 눈빛이 보이고 준이야 뭐 숙제했어? 피아노 쳤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혼자 할게요. 알아서 혼자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 예전에는 이렇게 장문으로 보냈어요. 근데 단답형으로. 이응. 이응, 네. 네. 엄마 오늘 수업 잘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번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죄송하고 사랑해요. 이랬던 애예요. 네, 그리고 감사해요. 이런 표현 아이인데 요즘에는 준우야 풀고 있어. 네. 뭐야? 준우야 8시까지 놀면 되지? 네. 뭐야? 준우야 영어 번역 꼭 해? 네. 6, 7, 8, 9 페이지거든? 2개만 오늘 해? 네. 이거 너무했다, 저거는. 저렇게 오면 진짜 서운할 것 같아. 저기 봐봐요. 하트도 있어요. 하트 어디 갔어? 빨간색 하트. 하트 어디 갔어? 근데 이제 주변에 더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저것도 부러워하더라고요. 대답도 안 한대요. 일십 한대요. 일십? 응도 아니면 응만 뭐 이응만 이응 하나? 보내든지. 물론 대답은 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네. 알겠어요. 뭐 약간 좀 길게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아니 근데 준우는 자기 휴대전화기에 엄마를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나요? 저는 어머니. 어머니. 아유, 신사임당이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로 아니, 돼 있고 뭐야. 아빠는 아버지로 돼 있고. 아버지? 네. 그럼 시아 씨는 아들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저기 사라고 뜬 게 이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어릴 때요. 부모하고 친해야 돼요. 네. 친하다는 게
격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부모와 되게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활을 공유하고 많이 알고 있고 네. 서로 공감대가 아주 많고 그리고 같이 보낸 경험과 추억이 좀 많아야 되고 이래야 친한 거거든요. 네. 애들이 살다 보면 부모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죠. 뭐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때 이러한 섭섭함과 기분 나쁜 거를 평소에 친해야 잘 또 헤쳐나가요. 아이들이. 그렇죠. 근데 이 친하다가 여자아이들은 만 10살부터 시작, 남자애들은 만 11살부터 청소년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때가 되면 딱이구나. 1년 남았어. 멀어져야 합니다. 멀어져야 된다. 네. 멀어진다는 게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다 지워주고 사과 깎아주고 막 바꿔주고 필통 다 챙겨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멀어져야죠. 네. 네. 좀 멀어져야 됩니다. 한 발 멀어져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가도록 하셔야 돼요. 잘 지켜보고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땐 같이 의논하고 이런 거지. 불안한 거죠. 왜냐면 제 눈엔 애기니까 네. 얘가 학교 가방은 잘 챙겼나? 네. 뭐 빼놓고 간 거 아니야? 막 괜히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아이가 빼놓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막 옆반으로 빌리러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나 아동을 대하듯이 청소년을 대하면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12년을, 13년을 그렇게 붙어서 키웠는데 갑자기 멀어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건 시아 씨가 못 멀어지는 거지. 아이는 이미 독립된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쌤 왜 이렇게 대견하다. 배려 그 아이가 대견하다. 스스로 이제 살아가려고. 그러네. 네.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번데기 자기가 나오듯이. 이거 부모를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부모가 못 견디는 거죠. 부모가. 섭섭하지. 네. 부모가 그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본인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룹 포메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동질감을 느끼는 아이들 틈에 들어가서 부모를 떠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을 하는데 그 나이 때 걔네들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꼭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나이의 아이들이 대체로 그렇다. 그럼 이제 그걸 좀 인정해주고 그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받아줘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아, 연습해야겠다, 이제. 네. 저도. 좀 놔줘야 되네. 네, 내려놓고. 부모가 너는 사춘기가 뭐라고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와. 자기가 생각하는 사춘기대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애한테는 반항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엄청 반항을 해요. 그다음에 뭐 친구 되게 좋아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럼 맨날 친구하고 나가 놀아요. 우와.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괜찮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면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춘기는 새로운 것도 맞닥뜨려야 되고 이 징검다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리고 네가 엄마 아빠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당연한 건데 얘기해. 생각을 얘기해도 되고 또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어. 근데 화도 내봐야 잘 내는 방법도 배우는 거니까 표현해 보렴.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린 너무 대견스럽게 바라본다. 네, 같이 이 과정을 해나가 보자. 이렇게 애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아이가 굉장히 자기가 좀 큰 자식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아,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해답을 들은 것처럼 그렇죠. 그냥 사춘기를 보낼 생각이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준우가 막 대견해지고 네. 자랑스럽고 네. 네, 너무 그렇죠? 뿌듯하네요. 네,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준우는 사춘기가 뭐라고 생각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생활한다.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희망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제이슨, 홍현희 부부의 고민. 사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홍현 씨랑 이제 거의 싸우질 않아요. 왜냐면 어떠한 선이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와이프가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어다 애는 못 보니까 싸워.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양육 방식에 대해서 싸우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다고 해서 네. 미리 만약에 이걸 다지고 간다면 조금 네. 그런 트러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우리는 꼭 싸워요. 아이 문제로. 서로 다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쵸. 건데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제나 접점이 없는 평행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 부분에서는 잘 안 물러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본인의 가치관과 본인의 기준을 얘기하고 서로 주장만 하지 잘 접점이 안 생기기도 해요. 이 사랑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의견이 다르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티격태격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제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두 사람이 다투니까 또 애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1985년에 버클리 대학의 메리 메인이라는 이 애착 이론가, 애착학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 인터뷰를 실시했어요.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고 해요. 네. 아이들은 태어나서 보통 만 12개월부터 3세 사이에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했느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경험했느냐가 아이의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이 기억에 저장된 것들이 모여서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고정되어 만 3세 이후에 그 이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그대로 작동되어서 행동화되더라. 그리고 부모와 경험했던 것이 내가 부모가 돼서 나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대로 대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가 나의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고 또 현재 부모라면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안정형 애착은 내가 나의 부모와 좀 편안하게 컸고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내가 우리 아이와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한 거죠. 아이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또 아이가 요구하는 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정된 관계를 맺는 안정형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본인이 굉장히 많이 성인이 돼서 노력을 해서 이런 안정형 애착을 획득하는 획득형 안정형 애착이 있습니다. 획득형. 노력을 통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정 애착을 또 좀 세분화하면 무시형, 그다음에 집착형, 혼란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언제나 아이한테 아이가 뭔가를 신호를 보내고 요구를 하면 좀 네가 좀 알아서 해. 너 이렇게 맨날 부모한테 이렇게 뭘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으니 아주 귀찮게 시리.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내는 신호나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편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누가 옆에서 붙어서 계속 뭘 해달라고 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호를 보냈을 때 부모가 응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붙어서 계속 간섭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할 때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네 이러면서 이제 무시형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착형 불안정 애착은 부모가 자녀한테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고 네 그리고 일관되게 자식을 대하지 않으면 자식 입장에서는
가끔 부모가 해주는데 이 해주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잠깐 해주다 말아요. 그럼 늘 아쉽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때를 쓰고 요구를 하고 화를 내고 이래야지만 얻기 때문에 집착형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과다한 감정을 표현하고 남과 있어야지만 편하고 남한테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러나 언제나 너무 과도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해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또 거절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달라붙으니까 상대방은 계속 예,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예. 도망가려고 하고 홍현희 씨요, 예. 그 악순환이라고 보는 거죠. 예.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요? 홍현희 씨가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온 신경을 다 그쪽에다 집중을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컬러를 볼 때도 일주일 동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컬러가 맞을까? 이 컬러 값이 맞을까? 그때 홍현희 씨가 와서 장난쳐요. 그럼 저는 바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홍현희 씨는 이게 장난인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집중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이 기복이 좀 있었죠. 네, 감정 네. 표현 자체가 막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말하자.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정말 확 가라앉아요. 정말 좀 네. 그래서 이 안정형 그 애착인 경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정 애착 중에서 무시형, 회피형 불안정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집착형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문 경우인데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요. 혼란형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부모가 공격을 많이 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있냐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가면 저리 가 뭐 이래버린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굉장히 많진 않지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이제 애착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란형은 자기도 부정적 타인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양상이 좀 본인한테 있다면 한번 이제 부모의 관계를 한번 잘 되돌아보고 또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내면을 좀 성찰해보고 잘 파악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좀 두 분은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애정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요? 현희 씨나 제이슨 씨? 너무 다르죠. 저는 오빠도 있으니까 오빠랑 엄마를 사이를 이렇게 보면 가끔은 남보다도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오빠인데 사실. 근데 이슬 씨랑 시어머니를 보면 손도 잡고 걸어다니고 단둘이 백화점도 가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실 그래서 시아버님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개그맨 되고 났을 때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못 받았어요. 넌 이걸 잘해 이런 말 한 번도 못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가끔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엄마가 맨날 가슴 아파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이슬 씨랑 결혼하고 나서는 이슬 씨 때문에 애기를 낳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키울 자신 없는데 이슬 씨는 왠지 잘 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 그 다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화목한 거죠. 너무 달라. 저희는 엄마가 그렇게 아니 진짜로 아니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정말로 다정하다고 홍현 씨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꽃을 한 다발 사오라는 거예요. 한 이맘때쯤이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꽃을 왜 사오냐 그랬더니 내가 꽃을 좋아하잖아.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프리지 한 단만 사다 줘. 라고 하셨었어요. 그러길래 이게 그 후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고 해도 봄 되면 노란색의 후리지아를 우리 엄마한테 사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후리지아 한 단이랑 꽃병이랑 사서 보내드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화이트데이였길래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렸던 거 너무 좋은데. 네, 드렸죠. 어릴 때 그 힘이 부모한테 받았던 영향들이 진짜 대단하네요. 네, 큽니다. 73세신데 인생에서 남자한테 꽃을 처음 받아본 게 사위라고. 근데 그래서 저한테 그 꽃을 사거나 이렇게 선물한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네요. 그쵸. 참 부모는 정말 소중한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고 나의 부모와 내가 맺었던 이러한 유대감. 애착, 내가 어떻게 컸는가 하는 거 이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호정 씨도 예,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가 고민이냐면 네. 제가 성격상의 고민이기도 한데 제 아이의 부탁, 요구를 거절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뭐 아이가 저희 딸이 지금 이제 5살 43개월 됐는데 저는 이제 약간 체육이나 오락 담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걸 하는데 네. 주로 해달라는 게 안아달라. 네. 근데 이제 아이가 5살쯤 되면 몸무게가 거의 20kg에 그럼요. 육박해서 그럼요. 그거 안고 네. 있으면 그 하중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예전과는 달리. 네. 그래서 제가 늘 애를 안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허리가 갑자기 삐끗했는데 전신이 움직이지가 아이고. 전신이 움직이지가 아이고. 네.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렇게 두면 목이랑 허리랑 디스크로 가기 바로 직전이다. 이럴 정도인데 근데 또 딸이 아빠 안아줘요 하면 거절을 전 못해요. 딸 바보시고. 10번이면 10번 다 안아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네. 알면서도. 알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제 성격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걸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뭐 부탁이 오면 심지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까지도 정작 제 몸은 다 상하는데 남들 뭐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가족들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 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일찍 죽겠구나. 일찍 죽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표현을 못하니까. 아, 일단 너무 그러면 안쓰럽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라도 드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약도 먹어요. 네. 약도 먹고 운동도 매일 하고 왜냐하면 딸을 안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결혼을 42살에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서 더욱더 체력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막 생각하면 막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제가 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여기 오실 때도 얼마나 걱정 많으셨을까? 오늘 재밌게 해야 될 텐데, 뭐, 좀 분량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종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할 말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정말로요? 진짜요? 다행이에요.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네. 일단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네. 우종 씨는 평소에 네. 본인 주장을 좀 잘 하세요? 제 주장을 정말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있어도 뭐 메뉴를 정하거나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도 당신은 편한 대로 해. 아니면 우리 아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자. 항상 친구들을 만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난 아무거나 다 괜찮다. 너무 비슷한 타입이거든요, 제가. 근데 저보다 심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정도로 치자면.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랬냐면 예전에 어릴 때는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면 자기 내릴 때 벨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못 눌렀어. 어머, 어떻게. 왜? 근데 현희 씨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누르면 승객들이 쳐다보잖아. 깜짝 놀라고 버스 기사 아저씨도 여기 굳이 내려줘야 돼 이러실 것 같고 한 명인데 다음에 내려서 네. 걸어가요. 막 이런 그냥 차라리 내가 한정거장 걸어가고 말지 남들 내릴 때 남들 눌렀을 때 같이 내렸어. 그러면 프리도 본인 의견이 아니셨어요? 프리도 본인 의견이 아니셨어요? 그거 하나를 제가 결정했어요. 그거 하나는 저 혼자 결정했어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렇게 똑 부러질 것 같고. 맞아, 맞아. 아나운서니까 똑똑할 것 같고 그런데. 날카롭구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아니구나. 약간 부모님들이 너는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7, 6살 때 동생은 갓난아기였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때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엄마 어린데. 아버지가 항상 가장 자주 하셨던 말이 네가 동생을 지켜줘야 된다. 형제는 용감했다. 예전에 뭐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주입을 하시니까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이제 빵이랑 우유 같은 거 주잖아요. 저는 그거 안 먹고 갖고 있다가 집에 와서 동생 줬어요. 너무 착해. 네.
머리에 그게 박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손, 장남이니까 나는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다른 동생들을 먼저 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게 좀 제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감, 어른들의 기대감. 기대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정 중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런 것, 유쾌하고 이런 거라면 부정적인 감정은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애처롭고 애잔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좀 하시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많은데 표현은 단 한 번도 못해요. 단 한 번도 못해요. 안 되는데. 아,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를? 저는 나쁜 말을 표현 이렇게 안 하고 사는 게 되게 마음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빠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그것도 중요하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행복할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좀 희생을 하거나 내가 가진 걸 좀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때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딜레마죠, 사실. 그러니까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 슬픔, 애통함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걸 표현 못하고 그냥 내색 안 하고 지내요, 저는. 그냥 왜냐면 내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감정 때문에 같이 그 나쁜 감정에 휩싸일 것도 싫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 굳이 내 나쁜 감정 그리고 고민거리를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같이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결정장애. 굉장히 많고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네. 마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빨가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네. 그러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버거울 때가 있다. 이걸 버텨나가다가는 5년 후, 10년 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정 씨 봅시다. 네, 힘들다고 하면 그분들이 걱정하죠. 그렇죠. 근데 그 걱정을 하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우종 씨 마음입니까? 상대의 마음입니까? 상대의 마음이.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왜 본인이 다 떠안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그 사람 겁니다. 우종 씨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느끼는 것을 본인이 다 떠안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오늘은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못 안아줘.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제 생각에는 딸이 네. 크게 실망해서 엄마 아빠가 아파서 못 안아준대. 그럼 엄마랑 놀래.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놀면 좋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네. 지금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이제 한 25살 됐어요. 네. 아빠한테 아빠 나 람어기니 차 좀 사줘. 비싼 거. 네. 근데 그걸 도저히 사줄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에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근데 방법은 찾아보겠죠. 방법은 찾아보겠죠. 그걸 뭐 사줄 방법이 있나. 뭐. 아빠 나 땡부르기 아니면 안 타. 땡부르기니면 안 타. 그래 알았어. 아빠가 좀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얘기하고 좀 고민은 하겠죠. 우리 형돈 씨한테 네. 딸이 아빠 땡부르기니 사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딸이 25살이에요. 잘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너무 와닿는다. 진짜 너무 웃겨. 아빠도 없는 차인데. 이게 정답이긴 해. 대사 한마디 안 했는데. 대부분 아빠는 바로 저런 반응이 그치, 그것도 나오죠. 나오지. 맞아. 수령을 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아니면 더 그건 비싼 좀 걸 얘기해야 될 것 과하다.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과하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땡보를 그냥 안 사준대. 난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할 거야. 엄마랑만 얘기할 거야.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 들으면 네네.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기분이 아 나는 아빠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했구나.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우종 씨는요. 네.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직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뭐든지 화를 내고 일부러 다른 사람과 등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는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입장이 다르고 언제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네.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계는 이 갈등을 처리해 나가고 꼬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서 아예 직면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우종 씨가 기분 나빴던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사인을 줘야 이 사람도 조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인을 주지 않고 본인이 다 참고 내가 이 말 안 하고 한번 내가 힘든 걸로 끝내면 돼. 내가 참아버리지 뭐.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우종 씨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는 100번에 99번을 참는데 저 사람은 100번에 한 번도 안 참아주네? 그럼 나중에 억울해져요. 억울해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돼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평화는 네. 그 내면을 쭉 따라가 보면 억지로 참은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마음 안에는 상당히 짐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것이 쌓이면 병이 나죠.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언제나 행복한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늘 사회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희노애락을 더하면 시기가 다를 뿐이지 A나 B나 C나 더하면 비슷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인간의 삶에서 오는 좌절과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게 부모가 이것을 취사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스스로 잘 소화해내도록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부모는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자, 그래서 아이가 만 24개월 미만에는 웬만한 건 다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은 대개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대체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종 씨 아이 나이가 몇 살이죠? 만으로? 43개월이요. 네, 그러면 43개월이면 이때 이 나이에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조절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데 어떨 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한계 없이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한계 없이. 네, 사랑은 하지만. 지금 우종이 형이 애를 망치고 있군요.
저기요. 방치다니요. 근데 나중에 좀 힘들 수도 힘들 있을 것 수도 같아, 맞아. 애기가. 네, 네. 학교까지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네, 사회생활할 때. 맞아요. 그 불행을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 행복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네. 아이가 25인데 땡보르기니를 사달라. 그건 안 되지. 네가 만약에 이동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네가 사거라. 그렇지. 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땐 한계도 받아들이고 체념할 건 체념하고 현실에서 단단하게 딛고 가장 타당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한계 없이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어이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한계 없이 크면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기어이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네. 잘못하면 집착이 생겨요. 이 한계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도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거란다. 하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거를 너무 한계 없이 사랑만 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종 씨가 오냐오냐 하는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아이와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싫다라고 두렵죠. 거절을 하면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네.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하지만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애가 이해를 하나요, 그거를? 아, 그럼요. 이해하죠. 5살. 그럼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네. 아빠가 너를 하루 이틀 키우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근데 이해를 하나요? 그럼요. 오늘 너를 애기들이 안아주면 다 이해해. 아빠가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질 것 같아. 예. 안아는 주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안아줄 수는 없는데 너 그냥 여기 땅에 서 내가 꼭 안아줄게. 꽉 안아주고 그럼 이게 뭐야,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뭐야? 이건 누구 감정이에요? 딸 감정. 걔 거죠. 네. 그거를 본인이 책임지려 하시면 안 돼요. 떠안으려고 하시면 안 연습부터 돼요. 해야죠. 아, 이거 화내게 냅둬야 돼. 네, 그 감정을 펼치고 스스로 그 감정을 좀 진정하는 것도 겪어나가야지. 아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를 아빠는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예. 내가 이 아이의 감정까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의 주인은 아이의 몫입니다. 이게 참 네. 쉽지 않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아이니 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쭉 우리 우종 씨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어린 우종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네. 지금 우종 씨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우종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종아, 우종아, 이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어. 감정은 언제나 옳은 거야. 인간은 언제나 희와 락만 있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고 가치 없는 거라고 그 누가 말해? 희노애락은 다 소중한 거야. 정말 모범적이고 꾹 참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많았던 아들. 고맙다. 걱정 안 끼쳤던 아들. 대견하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해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우종이도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가깝게 대하고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마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네. 이제 안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뭐, 오 박사님 말씀처럼 감정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연습량이 늘면 예, 몸에도 붙을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은 진짜 홍현 씨도 처음에 못했어. 아예 못했어요 정말.
오죽했으면 홍현 씨가 환불 같은 거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가서 환불을 해다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점점 하니까 잠들기 전에 모습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다 털고 자버리니까. 이건 연습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게 네. 제가 지금 초면이다시피 한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듣게 돼서 지금 너무 나 놀랬는데 너무 비슷한 타입이거든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저의 이제 환경을 생각해보면 저한테 이제 오빠가 있어요. 3살 위에 오빠가 맞아. 있어요. 특별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어쨌든 오빠가 이제 저보다는 제가 항상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좀 장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압박이 늘 심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오빠고 네가 동생이지만 오빠지. 뭐 오빠를 좀 챙겨야 된다 그런 말은 사실 그렇게 기억나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상 정황상 제가 그거를 많이 이렇게 주워 먹은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집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맞아 내가 이걸 해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너무 말 잘 듣는 아이가 된 건 아닌가. 뭐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갈등 없이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최선이었고 저는 항상 모든 게 괜찮은 아이.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는 음식이 잘못 나와도 예를 들어서 현희 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건 잘 나왔는데 언니께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줌마 여기 잘못 나왔어요 했으면 예전에 저는 왜 뭔데? 왜 내 거랑 바꿔줘요. 내 거 그냥 차라리 그 약간 해서 좀 그런 약간 갈등은 없 팽팽해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한 그렇죠. 거예요, 제가. 네. 그냥 먹거나. 네, 그냥 먹거나. 나오는데. 네네. 두 분이 매우 시작점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약간 경로가 조금 다르게 가는데 우리 우종 씨는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걸 힘들어한다면 우리 윤지 씨는 부정적 감정에 억압과 억제가 많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참는 거죠. 네, 물론 두 분이 다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졌어요. 두 분이 다 마음을 감당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능력이 다 큰 사람들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을까에 대한 이해는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특성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게 저희 오빠 때문이라고 오빠 이제 지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까지 무언가에게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우리 집에서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요 선생님 얘한테는 저 첫째 아이 라니가 7살인데 그 아이가한테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때 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사랑 넘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와 같은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만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질이 제 기질이 원체 감성적이고 태어나기를 근데 제가 살아오기를 한편으로는 덕분이라고 했지만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그거 아닌가 봐. 내가 조금 너무 오바해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내가 좀 멋대로 했으면
흐트러지는 것도 있고 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렇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일단 그렇지 아니하거니와 엄마의 상황도 또 사람들도 많이 알아보고 좀 약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아이의 기질도 많이 저랑 닮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밀착으로 너의 마음이 어때? 맨 처음 첫 질문이 너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7년을 이렇게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주위에서 슬슬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세상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애를 그렇게 마음 타령만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는 그 고민이 이렇게 와서 이 아이에게 너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조건을 내가 알면서 그대로 두는 건 아닌가. 혹시 이거를 내가 좀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제가 진짜 제일 근본적으로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윤지 씨는 강하게 키운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자기 의견을 폐가 안 되는 선에서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사람은 네이처, 타고난 거와 널처, 양육되어지는 거의 합입니다. 그래서 기질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순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참고 easy temperamen트였던 것 같아요. 잘 적응하고 그냥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잘 있고 왜 여기 있으라고 그래 이런 기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있고 뭐 너 이거 좀 기다려 먹지 마 그러면 이렇게 좀 가만히 있고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요? 먹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돼요. 뭐 이러지 않는 성향이 두 분이 다 그런 기질이고 그렇지만 이런 기질도 결국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육되어지면서 그것이 합쳐져서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성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특징이 꼭 모두 100% 부모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린 윤지로 돌아가 봅시다. 어린 윤지는 타고나게 기질도 굉장히 순한 기질이고 잘 참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 오빠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열로 봤을 때 동생이 어려움이 있는 거하고 자기보다 손윗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윗사람이 조금 더 돌보고 배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누나가 돼서 남동생이 어려울 때 조금 참아주는 거와 오빠든 언니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동생으로서 그걸 좀 견뎌야 되는 상황은 어떤 누구라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윤지는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손 안 가고 자기 할 일을 탁탁탁탁 알아서 해서 그야말로 주변 사람이 진짜 손 안 가는 딸이다.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야무지고. 그런데 그런 윤지도 어렸던 겁니다. 어린 윤지는 그래도 어른의 관심과 도움과 보호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놀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느라고 나한테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빠를 돌봐야 되고. 그러면 어린 윤지는 내가 좀 섭섭은 하나 나라도 우리 엄마 아빠 어깨에 짐을 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야무지게 본인의 할 일을 알아서 착착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힘들었던 겁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또 어려울 때 보호를 받고 또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한다고 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의존적 욕구를 잘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부모한테 미안한 거죠. 그러면 참고 견딘 건 사실이나 어린 윤지한테는 또 역시 그것으로 인한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 결핍이 계속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한테 의지하고 의존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배우자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심지어 자식일 때도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독립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나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가 여전히 나를 어린 시절의 아기처럼 나한테 조금 눈을 대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과도하게 부모를 돌본다든가 내지는 형제들의 자식을 막 과도하게 막 유학을 보내고 막 결혼을 다 본인이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집안의 대소사를 본인이 다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는 pseudo independence라고 하는 굉장히 허구의 독립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결핍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면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지나치게 아이한테 의젓하기를 요구하기도 해요. 굉장히 돌보면서도 너 이제 이런 거 할 나이가 됐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 좀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아이를 너무 어린아이처럼 다 돌본다든가 케어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시도 그날의 그 결정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그분들한테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커오면서 이런 면이 내 인생에 좀 영향을 주긴 줬구나라는 거를 잘 알아차려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윤지 씨가 내 아이만큼은 싫을 땐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네, 뭐 기분이 나쁠 땐 저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라고, 네, 그게 이제 우리 윤지 씨가 어릴 때 커오면서 가장 본인한테는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막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을 더 삼키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졌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윤지 씨가 딸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물어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 나약한 아이로 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물어보지 않고 그저 아이한테 따끔하게 강하게 말해주면 이 아이의 마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관계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을 소통하고 그걸 통해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을 받을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평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윤지 씨가 네, 남편과 아이와 마음을 많이 나누고 인생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친구도 되고 길게 죄송해요. 좋아하고 같이 친구 친하게 지내. 네, 만나요. 가끔 밥 사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요, 좀 해요, 맞아요. 언니한테. 네. 제가 또 밥 잘 사주는 언니입니다. 전화 좀 해주세요, 연희 씨.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린 윤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윤지야, 그렇게 야무지고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너 정말 고맙고 대견했어. 근데 그 과정을 해내는 너는 그 어린 나이에는 힘들었던 거야. 힘들어해도 돼. 힘들다고 말해도 돼. 어떨 땐 칭얼대도 돼.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해도 돼.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도 돼. 도와달라고 해도 돼. 너무 힘들어 못할 때는 나 자빠져도 돼. 이제는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그런 너의 모습을 볼 때 이 딸은 엄마의 그런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을 배울 거야. 너무 야무지고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손 하나 안 갔던 어린 윤지야. 고마웠다. 잘 커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뭐 갑자기. 눈물이 나네.
네, 뭐 금쪽 수업 네. 2주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요,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에 문을 두드린 것 자체가 여러분 내면 안에 엄청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바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제이슨 씨와 홍현 씨도 네. 정말 이제는 올해 네. 정말 부모가 되시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박사님이 계시니까 네. 정말 진짜 든든하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힘을 얻어갑니다.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집에 가기 싫어. 알찬 수업이었다. 집에 가기 싫어. 야자하고 가요. 20년 이상 이 바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가장 끔찍한 사건은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10대를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학대 가해자로 자라는 거죠. 아이들하고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깔아보실래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애플리케이션.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실시간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나 무서워. 나 이런 거 보면 세상 못 다녀, 진짜. 우리 집 아이도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채널 A